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일입니다. 오늘은 제11강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 복지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 고용 서비스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는요, 여러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주체가 민간이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냐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영향 범위가 중앙이냐 또 지방이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분야로서 우리 생활에 교육 부분이 있고 복지 또 도서관 고용, 마치 중앙정부에 교육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듯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걸쳐서 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현황을 네 가지 분야, 즉 교육, 복지, 고용, 도서관 서비스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교육은요, 시각장애 학교, 즉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15년도를 비교해보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의 비율이 2005년도에는 83.8%였는데요. 2015년도에는 64.8%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은 여전히 특수학교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90% 이상이 일반 학교를 다니는 미국 시각장애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각장애 학생들은 일단 과반수 이상이 시각장애 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하면 시각장애 학생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이 특수학교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졸업 이후에 시각장애 학생의 취업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마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이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교육이 필요한데 1913년 서울맹학교의 전신인 조선청독부 산하 재생원 맹하부에서 안마, 침술, 구술 등을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교육하기 시작한 이후 100년 이상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학생의 직업교육은 안마를 중심으로, 즉 의료교육을 중심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은 안마 수련원도 있지만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맹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은 시각장애 학교가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이 특수학교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다른 이유는 전통적으로 시각장애 교육이 저시력 학생보다 맹학생을 위한 교육이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저시력 학생은 아직 특수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이죠. 시각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을 받는다라면 저시력보다는 전맹일 가능성이 많고 전맹일 경우에는 일반 학교보다는 특수학교로 취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은 특수학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이
특수학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하면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상당 부분 제도화되고 있고 특수교육 지원센터라든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사가 많이 배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시각장애보다는 숫자가 많은 유형의 장애 학생들을 위주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보니 시각장애에 맞는 그런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은 일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맹학교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시각장애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 특수학교는 대부분 사립입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 학교는 총 12개교인데요. 서울에 있는 맹학교 공립이고요. 대전과 부산에 있는 맹학교는 공립입니다. 나머지 9개교는 사립맹학교입니다. 물론 최근에 수원에 있는 수원 아름학교라든지 울산에 있는 울산 해인학교, 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에 있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학생들만 취약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학생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2개교 중에 9개교의 학교가 사립학교이고 또 시각장애 학교는 대부분 1970년 이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교는 공립보다는 사립 위주이고 상당히 역사가 깊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국가 지원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후라고 본다면 그 이전부터 이미 시각장애 특수교육은 전통을 마련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각장애 학교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각장애 학교에는 후천적으로 실명한 시각장애, 그래서 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 시각 중복장애 학생들도 있고요. 또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보행지도를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경우에 교육과정에 보행이 별도로 없지만 2015년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을 앞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럴 경우 보행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립생활 활동을 지도하는 것은 시각장애 학교 교사이겠지만 교사가 보행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다면 자립생활을 더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아닌 보행지도사의 경우에는 치료 지원 형태로 시각장애 학교에 나아가서 또 시각장애 학생이 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보행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단 형태의 보행지도보다는 개별 형태의 보행지도가 효과적입니다. 많은 양을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도 적은 시간이라도 개별 형태로 보행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해서 두 번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복지는 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반 장애인 복지관과 흡사하기도 하지만 좀 특별한 것도 있죠. 상담 지도 사업, 의료 재활 사업, 교육 재활 사업, 그리고 직업 재활 사업, 그리고 정보 제공 사업, 그리고 재가장애인 복지 사업, 그리고 사회 여가 서비스 사업,
이러한 것들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이용자의 욕구나 지역사회 형편이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지관마다 실정에 맞는 그리고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상담지도 사업으로는 기초상담이라든지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정보 제공이 중요하겠죠. 의료재활 사업으로는 진료실 운영이라든지 특별히 물리치료를 사용해서 안마와 함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교육재활 사업의 경우에는 조기교육이라든지 통합교육, 부모교육, 또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각종 교구 대여 이런 것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재활 훈련입니다. 특히 중도실명자들이 복지관에 와서 시각장애인으로서 필요한 문자 매체인 점자라든지 보행지도라든지 일상생활훈련이라든지 보조공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익혀서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이 기초재활 교육이 교육재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사업부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또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발전, 또 현장훈련, 취업후 지도 등 각종 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전국에 대부분의 시도에는 다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서울 시각장애인 복지관,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각장애인 사업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하상장애인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는 광역시마다 다 복지관이 있고 도 단위에서도 경기, 충남, 그리고 경북, 제주 경우에도 다 복지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특히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운영 주체이고 그 밖에도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특별히 다른 장애 유형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보 제공 사업일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에 특히 곤란하기 때문에 시각장애 이용자를 위해서 책을 녹음한다든지 또 전화로 신문을 읽거나 각종 월간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 교육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행지도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기초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서비스 현황을 볼 때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이 있고요. 또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오래전부터 시각장애 학교에 같이 병설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불편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던 시각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재활시설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유형으로서 거주시설의 일환으로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대표적인 게 시각장애인 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그리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점자도서관 등이 장애인 복지 분야, 시각장애인 복지 분야의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고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안마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시각장애인, 비교적 장애 등급을 말할 때 1에서 3급의 중증 시각장애인의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직종이 바로 안마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마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각장애 학교와 안마수련원에서 양성이 되는데요. 시각장애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졸업과 함께 안마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고,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안마수련원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을 통해서 고용을 하지만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업 이외에도 다른 직종에 고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90년 이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있고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일산과 대구에 시각장애 특화팀이 직업능력개발센터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취업할 경우에 고용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의 통합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이 일반 고용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장벽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지도사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취업 후 지도 내지는 취업 후 지원의 일환으로 처음 출퇴근을 지도해 준다든지, 또 어떤 이 직장 내에 보행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인의 취업 지원 일부분을 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직업적으로 매우 중증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취업을 할 때 면접관들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혼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시각장애인은 자신 있게 네,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면접에 합격하고 직장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에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인 복지 분야에서 언급했듯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라든지 활동보조인 제도라든지, 또 이 공익요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하철의 이동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 제도가 정비되면서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혼자 보행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다양한 이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본인이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취업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취업 후 직장 내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는 정보 접근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런 정보 장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설립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점자도서관이 1969년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개인에 의해서 설립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 40여 개의 점자 도서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설립 과정이나 운영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 점자 도서관 같이 개인이 설립한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요. 복지관과 연계된 도서관도 있고 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의 지부가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정부와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이런 도서관들의 역할이 큽니다. 특별히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점자 도서관들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점자 도서가 주된 매체였죠. 1980년대 이후에는 녹음 매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매체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도 연령대에 따라서는 디지털 매체보다는 아날로그 매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점자보다는 음성 또는 음성보다는 점자,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선호하는 매체와 익숙한 이 정보 매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점자 도서관은 다양한 이 욕구를 지닌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매우 소중한 서비스 전달 체계입니다. 2007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한 부서로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요. 다시 도서관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도에는 하나의 제2차 소속기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설립되었습니다. 디지털 매체가 강조되고 더욱 고도화된 정보 서비스가 필요한 이 시점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민간 장애인도서관이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시각장애인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서비스의 전달 기구가 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장애인 도서관들과 국립 장애인 도서관이 역할을 분담해서 시대에 맞는 시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이 도서를 통합적으로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대체제로 관리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서비스 현황을 교육, 복지, 고용 및 도서관 분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각장애인 서비스로는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와 같은 민간 단체, 또 다양한 시각장애인 자주단체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 중앙과 지방이 잘 협력을 할 때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서비스 전달 체계가 될 것입니다. 보행 지도사로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다면 그 전달 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지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1강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현황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